네,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이 입영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번 결정에 여당 대표까지 적극 나섰습니다. 네, 이루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입영자 증원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당정이 대책을 내놨는데 입영자 증원에 힘을 쏟겠다. 여당 대표까지 적극 나선 거 보니까 심각한 모양입니다. 일단은 입영 적체 문제 자체도 지금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지금 여당 대표께서 나서신 배경이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둔 그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원들이 결국에는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입영 적체가 심해지다 보니까 7대 5 특정 병과 같은 경우에는 50대 1, 60대 1까지 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길 가기 위해서 노량진에 학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병사로 가기까지 군대 가려고요? 이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선거 때 표심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경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평균 경쟁률이 7.5대 1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경쟁이 어려워진 심화된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입영 적체율이 발생한 문제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출산율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병력 가용 규모 판단이랑 국방 개혁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정원은 몇 명이다. 그래서 그 정원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20대 초반이 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잠깐 베이비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급격히 증가했던 그런 인원들인데 이 시기에 맞춰서 공교롭게 우리가 또 국방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65만 명 정도의 현역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겠다 하면서 지금 병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오던 시기였습니다. 정원 자체가 줄어났는데 이 시기에 잠깐 가용 자원이 팍 늘어나니까 이때 경쟁률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입영 적체율이 생기는 거죠.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정책에서 미스가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요, 저희가 이제 평균 경쟁률을 7.5대 1까지 저희가 언급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한데요. 최근에 전방 지역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경쟁률이 예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GP나 GOP 경계령이라고 하면은 입초라고 하죠. 추운 겨울에 이제 방한복을 입고 굉장히 높은 가파른 산을 올라서 초소와 초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병들을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GOP 과학화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눈으로 봤다면은 이제는 각 지역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카메라를 놓고 이제는 영상 감시병이라는 병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무는 과거의 입초는 6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초소를 도는 거였는데 이 병사들은 상황실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다가 계속 뚫어지게 볼 필요도 없는 것이 동작 감지 센서가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삐 소리가 울리면은 그걸 확인하고 고란이구나 이상 없다 하면 그냥 끄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게 임무 수행이 굉장히 좀 쉬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편하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GOP 병에 대한 지원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당정이 협의를 해서 2만 명을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1만 명, 내후년에 1만 명인데 지금 연간 인원이 2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1만 명을 늘리는 정도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 1만 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숫자일 겁니다. 1만 명을 증원을 함으로써 1년에 한 300억 원 정도의 예산 추가 소요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좀 부담하기도 좀 어렵고 이게 병력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장 해결해야지 하면서 2만 명, 3만 명 규모로 확 늘렸다가 2018년, 19년 이후에 이제 이 적체 현상이 없어지고 나서 그때 되면 다시 또 병력 가용 자원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 부족해지는 그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정원을 늘려놓으면은 2018년, 19년 가면은 이제 각 부대에서 이제 지금 늘려준 정원만큼 정원을 딱 늘려놨다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정원은 이만큼이 됐는데 실제 들어오는 인원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 1만 명 정도 이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요, 예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거? 아마 추경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에서 이제 돌려서 사용을 할 텐데 이 30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증원되는 1만 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부식비, 피복비 이런 건데 제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 돈을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징병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징병 검사를 강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28사단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22사단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 같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인원들에 의한 병영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뭐 부식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언급이 돼 있지 병무청에서 이제 징병관 심리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징병관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인원이 더 많다면 그만큼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더 잘 볼 수 있는 징병관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 없이 그냥 단순히 인건비하고 부식비, 피복비만 계상해서 30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번에 현역병 입영뿐만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도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좀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게 산업체에서 복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특혜 시비도 있었잖아요. 좀 관리가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관리가 좀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산업체에 우리가 뭐 간부라든가 혹은 뭐 병무청 담당관을 상시 파견해놓고 제대로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산업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체가 좀 많은데 이 많은 중소기업에다 이 많은 인원들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산업체에 파견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문제에서도 좀 더 그 일반 병사보다 좋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근무했던 전문 연구직으로 근무했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역한 이후에 이걸 또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취업이 더 용이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율도 올라갈 거고 특혜 시비가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증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당장 내놓은 그 대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가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세부적으로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네요. 근데 이제 그 증원되는 입영자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이 배분이 지금 그 각 군에 얼마나 병력이 부족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군별로 해가지고 우리 정원은 이만큼인데 실제 정원은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매년 국방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해군인데 해군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해군이 적게는 3,100명에서 많게는 3,700명 정도 병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해군 부대라든가 해군 본부에 가서 보면은 그 계룡대에 있는 6회 공군 본부 그 팔각형 건물을 보면은 각 층별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야간에 한 8시, 9시 되면은 육군이랑 공군은 불이 꺼져 있는데 해군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말 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업무 소요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추가 증원되는 그 2만 명에 대해서는 뭐 해군 먼저, 육군 먼저, 공군 먼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현역병 추가 입영 방침이 검토가 되면서 그 신체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던가 좀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체중을 좀 약간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체중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는 이제 그 부대에 가서 어느 정도 좀 그 케어를 해주면 가능하겠지 모르겠지만은 심리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체중이라든가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서 그 입영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리 검사 기준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나 징병관을 또 보강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문제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 내놓은 대책 중에 사병들 월급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사병 월급, 피복비, 급식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빠진 것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꼼꼼하지 못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죠. 지금까지 이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